자, 전 강의에서 그 중첩 클래스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중첩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중첩 클래스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었죠. 하나는 그 이제 멤버 클래스하고 중첩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멤버 클래스하고 또 하나는 지역 클래스, 로컬 클래스라고 해서 이거는 특이하게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클래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멤버 클래스는 또 두 가지로 나눠졌죠. 하나는 인스턴스 이제 중첩 클래스고 하나는 정적 중첩 클래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총 우리가 세 가지 클래스가 있었죠. 하나는 인스턴스 개념의 중첩 클래스와 하나는 정적 중첩 클래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클래스에서 그래서 이것들에서 이제 외곽 클래스하고 외곽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나 메소드와 또 이제 이 중첩 클래스에 선언된 메소드 혹은 매개 변수 메소드가 가지는 매개 변수라든지 그거는 이제 그 로컬 클래스 개념이죠. 그런 로컬 클래스에서는 이제 또 메소드 안에 선언되니까 메소드는 보통 그 파라메타 같은 것들 넣어서 또 그 구현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중첩 클래스가 그 이제 파라메타 같은 걸 메소드 외곽 블럭 외곽인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같은 것들하고의 그 지역 변수, 메소드에 선언된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을 액세스하는 관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먼저 중첩 클래스의 그 멤버 간 접근 권한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그 외곽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메소드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다 그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설명은 대충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곽 클래스, 아우터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너 클래스, 그러니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그 아우터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중첩 클래스인데 그 다음에 아우터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정적 중첩 클래스 이제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그 아우터 그 외곽 클래스에 선언된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필드죠. 그리고 인스턴스 객체를 인스턴스 클래스의 중첩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갖고 선언해서 할당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스 외곽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인스턴스 객체 중첩 인스턴스 객체를 선언해서 할 수 있고 또 스태틱 인너 해가지고 정적 그 중첩 클래스 객체 타입을 서로 변수를 선언해서 중첩 그 정적 중첩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그 탈당이 됐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소드 1은 중첩 클래스의 외곽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 선언된 메소드고 그 다음에 외곽 클래스 안에 선언된 스태틱 필드 정적 필드죠. 스태틱 하면서 인너 그 스태틱 인너 필드 이제 이거는 그리고 뉴 인너 해가지고 외곽 클래스의 외곽 클래스에 되는 정적 필드죠. 이건 일종의 스태틱 인너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그 인스턴스 객체를 할당 이런 경우 이제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너라는 거는 지금 스태틱하고 인너 필드를 선언할 수는 없죠. 인너는 사실 그 인스턴스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태틱을 선언하는 것도 맞지 않고 거기다 또 이 스태틱 인스턴스 객체를 할당하는 것 자체도 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태틱 그 인너 스태틱 중첩 클래스 객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스태틱 인너라는 게 이제 스태틱 중첩 클래스죠. 그러니까 스태틱 중첩 클래스를 만들어 그 참조 변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거는 해서 스태틱 인너를 할당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다 알겠죠. 그리고 요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했는데 스태틱 메소드 안에서는 그 인스턴스 멤버 객체는 모두 다 어떤 것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태틱은 그 말맞따나 이제 이 클래스 이름 갖고 선언 액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해야만 그 액세스 가능한 것들은 안에다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도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나 이제 스태틱 안에 스태틱은 상관이 없죠. 요거는 여러분들 대충 다 파악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멤버 클래스에서 이제 멤버 클래스는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도 있고 정적 중적 멤버 클래스도 있을 거예요. 그 멤버 클래스에서 그 외곽 클래스의 멤버를 액세스할 때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요거는 인스턴스 멤버죠. 인스턴스 멤버 안에서는 인스턴스 멤버는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 그 다음에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 다 액세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곽 클래스에 선언된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할 수 있어요. 이 인스턴스 중적 클래스에서는. 그리고 또 정적으로 선언된 필드나 정적으로 선언된 메소드도 다 액세스 가능합니다. 즉 중첩 인터 클래스, 즉 이게 인스턴스죠. 중첩 인스턴스 클래스에서는 외곽 클래스의 모든 멤버가 액세스 오케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첩 클래스로서 스태틱 중첩 클래스를 선언하면은 이 안에서는 인스턴스 중첩 클래스는 인스턴스 멤버는 선언할 수가 없다. 액세스 안 됩니다. 그래서 필드 1, 메소드 1은 인스턴스 필드고 인스턴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거 액세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적 클래스 내부에서 외곽 클래스에 선언된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는 액세스 가능하다. 즉 그래서 필드 2나 메소드 2는 호출할 수 있고 액세스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정적 중적 클래스에서는 외곽 클래스에서 정적 멤버만 액세스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역 클래스,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지역 클래스에서는 지역 클래스에서 외곽 클래스 멤버 액세스는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느냐면 지역 클래스 내부에서는 외곽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즉 지역 클래스 메소드 안에 선언된 지역 클래스도 외곽 클래스의 인스턴스 필드건 정적 필드건 다 액세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외곽 블록, 지금 이 지역 클래스, 로컬 클래스의 외곽 블록이다 그러면 메소드예요. 메소드 안에 선언된 지역 클래스는 메소드 안에 선언되기 때문에 즉 메소드 블록의 매개 변수, 즉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매개 변수나 그 다음에 또 메소드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파이널로 선언된 필드나 필드만 액세스 가능하다. 혹은 유효적, effective final이라고 해요. 유효적 파이널이라고 선언로 생각되는 필드만 액세스 가능하다. 유효적이라는 개념은 메소드 내부에 전체적으로 매개 변수가 됐던 지역 변수가 됐던 전체적으로 값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파이널이 붙진 않았지만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거는 이제 유효적 파이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파이널로 선언된 것만 액세스 가능하냐면 지역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를 지역 클래스 내부에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메소드가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메소드가 있다면은 이 메소드 내부에 이제 클래스가 선언되겠죠. 이게 이제 지역 클래스예요. 그러면 이 지역 클래스에 사용하는 이 지역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를 지역 클래스 내부에 복사해서 쓰는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에 있는 매개 변수나 이런 지역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지역 클래스 내부로 복사를 해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클래스로 복사돼서 쓰기 때문에 요 값이나 여기 선언된 값들이 얘들이 바뀌면은 얘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안 바뀌게 되죠. 복사해서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이 지역 클래스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원래 이 바뀌어진 값들이 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원래 값을 유지해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동작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이거나 이제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값들이면은 지역 변수 값들이면은 복사해서 써도 항상 변하지 않게 되겠죠. 못 바꾸는 값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작에 있어서 원하는 동작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초 아예 이 파이널로 선언된 지역 변수만 액세스 가능하도록 이 지역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래서 파이널로 선언된 지역 변수만 액세스 가능하도록 하자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파이널 복사해서 쓰는데 지역 변수를 이 파이널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클래스의 메소드 내부의 지역 변수로 복사를 해서 쓰고, 파이널 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클래스의 필드로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역 클래스에도 메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컬 클래스에도. 근데 파이널 키워드가 있는 경우에는 메소드 내부로
지역 변수를 복사해서 쓰고 없는 경우에는 지역 클래스 복사로 지역 클래스의 필드로 복사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이널이 있건 없건 다 복사 어딘가 복사를 해서 쓰기 때문에 원래 값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소드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즉 파이널로 선언돼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값을 그 정상적인 값들이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뭐 지역변 클래스로 필드로 복사되든 지역 클래스의 메소드 내부로 복사되든 다 복사돼서 쓴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두면은 왜 이게 파이널로 선언된 것만 써야 되는 건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첩 클래스에서도 this라는 그 현재의 객체를 참조하는 이 this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this를 사용해서 외곽 클래스의 어떤 그 필드나 메소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중첩 클래스에서 this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this 사용은 그 현재 중첩 클래스 객체를 참조해요. 중첩 클래스 안에서 this를 사용하면 그 중첩 클래스 객체를 참조하게 된다. 그래서 this필드명 쓰고 this하고 메소드 호출하게 되면은 이 필드나 메소드는 그 중첩 클래스 내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this가 중첩 클래스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곽 클래스에 있는 외곽 클래스 객체의 뭐 필드나 메소드를 참조하려면은 외곽 클래스 이름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외곽 클래스 이름 붙여주고 this 붙이고 요 클래스의 객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곽 클래스의 객체의 필드 혹은 메소드 이제 이렇게 돼서 참조를 한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 아우터 클래스 하나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인너 클래스 잡혀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중첩 클래스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아우터에 있는 그 필드와 아우터 클래스의 외곽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있고 중첩 클래스에 있는 필드와 중첩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첩 클래스에 또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this.field, this.method, outer.this.field, outer.this.method 이제 이렇게 쓸 때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했을 때 메인에서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그 아우터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다시 또 그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죠. 그래서 인스턴스 중첩 클래스는 두 단계를 거쳐서 내부 객체가 생성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서 이제 프린터 인너 객체에 있는 그 내부 객체에 있는 프린트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요게 동작하겠죠. 그러면 시스템적 아웃적 프린터에서 this.field 하면 이 this는 요 inner라는 클래스 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inner 객체 필드, inner field라는 걸 프린트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 이제 처음에 이걸 프린트하죠. 그다음에 this.method 하면 요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요. 중첩 클래스 아닙니다. 그래서 inner 메소드를 여기 이제 출력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우터 객체의 이 아우터 이 객체 필드 하면 이제 이게 외곽에 있는 외곽 객체, 외곽 클래스의 객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외곽 클래스 객체 필드. 그래서 이건 아우터 필드를 프린트하게 돼요. 요거. 그다음에 outer.this.method 메소드 하면 외곽 클래스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니까 그 요거를 호출하게 되죠. 요거는 요거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아우터 메소드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중첩 클래스에서 this는 그 중첩 클래스 객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곽 클래스의 필드나 메소드를 액세스하거나 호출하려면 그 외곽 클래스 이름을 붙여주고 this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첩 인터페이스는 그 인터페이스라는 건 클래스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클래스 같이. 그래서 타입도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내부에 선언된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중첩 클래스를 만들 때는 그 클래스가 어떤 특정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C 클래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클래스하고 C 클래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이런데 이제 B 뭐 D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요거 A D랑도 A랑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동작하는데 요 B라는 클래스는 A라는 클래스하고만 동작해요. 그러면 굳이 이 B라는 클래스를 따로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A 클래스 내부의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중처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A 클래스를 좀 도와주는 A 클래스의 어떤 동작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작을 위한 어떤 중요 메소드나 필드를 가진 그런 클래스들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내부로 집어넣어주면 이제 얘랑 밀접하게 동작하니까 안에서 생성해서 안에서 네가 쓰라는 얘기죠. 자, 그래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앱스트랙트 추상화 입장에도 좋고 정보를 은폐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는 게 아니고 왜 요 클래스 A라는 클래스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는 딴 데서 안 쓴다. 이런 데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B 인터페이스를 밖에다 굳이 따로 선언할 필요 없다.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클래스 안에 집어넣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되는 중첩 인터페이스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 UI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처리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그 UI에서 하나 배웠던 게 이제 액션 리스너라는 걸 배웠죠.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버튼 클래스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그 자바가 제공해 줍니다. 근데 내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중첩 인터페이스로 선언해 준다. 그래서 on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void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 onClick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nClick listener 타입의 리스너를 이제 선언해 주고 그 set onClick listener는 요 onClick listener 객체 타입 요 리스너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요 리스너를 이제 요 리스너에다 할당해 주죠. 그리고 이제 요 또 버튼이라는 게 터치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리스너의 온클릭 요거를 호출해 버린다. 왜냐 리스너 객체는 그 온클릭 리스너 타입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콜 리스너라는 것이 이제 버튼 닷 온클릭 리스너 요거를 구현하는 그런 객체라고 했을 때 이 그러면 요거는 그냥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온클릭 리스너는 버튼 안에 있는 중첩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버튼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 버튼 안에 있는 중첩 클래스 온클릭 리스너를 그 호출한다. 여기 외부에서는 안 보여요. 버튼 내부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상화되어 있고 정보 은폐가 되어 있어. 그래서 버튼에 있는 온클릭 리스너라고 그걸 구현한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제 온클릭 메소드를 여기서 이제 구현해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버튼 테스트에서는 버튼을 만들고 버튼 객체를 만들고 요 버튼 객체에 set on click listener 요거를 이제 호출해요. 요 set on click listener 요거를 이제 호출하면서 on click listener 타입 요 on click listener 타입 요거를 이제 그 객체를 요 파라메터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call listener라는 객체가 on click listener를 구현한 객체이기 때문에 요 call listener를 생성해서 new 해가지고 요게 이제 결국 객체가 콜 리스너 객체가 생성되는데 콜 리스너는 온클릭 리스너를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기 때문에 이 온클릭 리스너 타입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너 쪽에 요 온클릭 set 온클릭 리스너에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 이제 객체를 넣어주고 나서 버튼 닷 터치를 호출하면 요걸 이제 호출하죠. 그러면 리스너 닷 온클릭을 호출하게 됩니다. 온클릭이 뭐냐면 요걸 구현해놓은 게 요놈이죠. 온클릭. 그러면 요게 이제 system.out.print에서 making a call 하고 making a call을 이제 프린트하게 되겠죠. 터치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 인터페이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UI 쪽에서 이런 그 중첩 인터페이스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에 내부 요것이 이제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버렸죠.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그럼 굳이 이거를 바깥에 독립적인 클래스로 뺄 필요는 없죠. 이것은. 그럼 이걸 이 내부 클래스로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내부 인스턴스 클래스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내부 클래스로 들어가면은 콜 리스너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버튼 닷 콜 리스너 그 버튼 닷 콜 리스너 해갖고 콜 리스너 객체 타입을 하나 새로 만들면 버튼 닷 new call listener 해가지고 call listener 해가지고
그 콜 리스너 객체를 버튼 우리가 이제 이 아우터 객체와 이제 인너 객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인너 클래스니까 인너 객체를 만들 때는 이제 버튼을 만들고 일단 아우터 클래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 내부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콜 리스너 객체가 만들어져서 CL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BTN다 set on click listen에서 여기다 집어넣어 줄 때는 CL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CL이 이제 결국은 이 뉴하고 콜 버튼에 있는 콜 리스너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첩 클래스하고 중첩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 전번에 이제 했죠. 이 무명 클래스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무명 클래스 이제 익명 클래스라고도 하고 혹은 다른 책들을 보면 익명 객체라고도 말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클래스냐 객체냐, 왜냐하면 클래스 선언하면서 객체가 동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객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건 클래스는 아니다, 객체다,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몸체는 정의되지만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클래스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하고 인스턴스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만들면은 만들고 그때 쓰면 끝이고 다시 또 재사용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단독 생성이 불가능하다. 이름이 없으니까 단독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그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자기는 요 부모에서 상속받아서 쓴다 해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제 쓰는 거 두 가지 경우에서 구현해서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받을 때는 그 어디서부터 받느냐 하는 걸 부모 클래스에서 이제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메소드를 이제 기술하려면은 부모 클래스에 상속받는 것 중에서 재정의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오버로딩 해주는 이런 것들만 해주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버로딩이 없다면 그 자기가 가지는 고유의 메소드만 선언해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 타입으로서 이 익명 객체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익명 객체를 만들면 필드나 지역 변수의 초기 값으로서 할당해줘요. 혹은 매개 변수로의 인수로도,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해서 매개 변수로도 넘겨준다. 전번에 굉장히 설명을 해줬죠. 이 익명 객체는 그 필드나 지역 변수의 초기화 시킬 때 이제 그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든지, 그거 예를 한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이 객체 자체를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줘 버려요. 그래서 그 매개 변수로 이제 사용하는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쓴다. 그래서 그 익명 객체도 마찬가지로 중첩 클래스에서 중첩 인터페이스처럼 UI 이벤트 처리 객체나 스레드 관련 객체를 간편하게 생성할 때 이제 주로 쓴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익명 클래스는 두 개 이상의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몸체에. 근데 이제 메소드가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 있죠. 그걸 우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고, 많은 그 인터페이스들이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로서 정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한 개의 메소드를 가지고 구현된 그 익명 객체 같은 것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익명 객체 같은 것들은 나중에 그 람다식으로 그냥 대체가 가능해요. 람다식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익명 객체는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객체화시켜서 파라메터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메소드를 매개 변수에 집어넣어서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게 전번에 얘기했듯이 그 C 언어 같은 데서 함수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넣어줘서 그 함수 포인터를 실행해 버리면은 그 함수가 실행되는 것처럼 이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 클래스처럼 볼 수 있어요. 클래스가 메소드 안에서 그냥
초기 지역 필드나 지역 변수 초기 값 메소드에 매개 변수를 넣어줘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역 클래스, 특정한 형태의 지역 클래스와 또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지역 클래스가 가지는 특성을 이 익명객체는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클래스인 경우 이 지역 클래스를 선언하지 않고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래? 그래서 1회 객체 생성용 지역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익명 클래스 선언은 그 전번에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클래스 선언이 필요 없는 일종의 표현식의 명령문 형태다. 명령문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하고 나중에 람다 표현식 간단하게 배웠지만 그 람다 표현식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 메소드는 선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클래스가 가지는 이제 생성 클래스니까 또 생성자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생성자 메소드는 선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들면서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익명 클래스 구조는 new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구현할 인터페이스 이름 혹은 상속받을 슈퍼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보통 이제 인터페이스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생성자 인수를 기술하는 괄호를 적어주고 그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빈 괄호를 보통 그래서 인터페이스 경우 대부분 빈 괄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사용해서 클래스 몸체를 쓰고 끝나고 나면 세미콜론으로 종료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new하고 인터페이스명 혹은 이제 상속받을 클래스명 그리고 이제 소괄호 쳐주고 그리고 이제 중괄호에서 클래스 몸체 이렇게 함수형 인터페이스 경우는 딱 한 메소드 하나만 딱 선언됩니다. 근데 이제 익명 객체는 뭐 메소드 2개도 되고 3개도 돼요. 이게 함수형 인터페이스라면은 이게 함수형이라면 이 메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괄호 닫고 요 세미콜론을 해준다. 요거 이제 좀 잊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을 해주고 그 애니머스 클래스 테스트에서 뉴 리모트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메소드의 지역 변수를 초기화시키면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할당시키는 거죠. 객체를 그냥 뉴화가지고 여러분들 뭐 생성자 다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이건 클래스 선언이 없어요. 다른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직접 클래스를 선언하면서 객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리모트 컨트롤 적어주면서 이걸 그대로 그냥 턴온을 이렇게 구현하고 턴오프를 구현해가지고 요 AC가 그 객체, 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객체 초기 참조 변수로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AC를 사용해서 AC.턴오프, AC.턴온 이제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익명 객체 예를 하나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클래스에서 헬로 월드 애노니머스 클래스 이제라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선언해 주는데 여기 이제 중첩 인터페이스를 하나 선언했죠. 헬로 월드라는 인터페이스라고 얘는 greet라는 메소드와 greet someone 하는 메소드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 정의만 해놨죠. 추상 메소드로 얘는 greet는 이제 그 무인수 메소드고 얘는 이제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객체를 받아들이는 이제 메소드죠. 그리고 say hello라는 메소드가 이제 그를 가지고 있어요. 요 클래스가. 그리고 요 say hello 내에 요 클래스가 하나 선언됐죠. 이게 이제 지역 클래스, 로컬 클래스죠. 그래서 English greeting 하고 implement 해가지고 hello world. 요 hello world를 얘가 implemen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클래스는 외곽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속에 greet라는 메소드를 구현했고 greet someone 하는 것도 구현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hello 해가지고 이름을 쓰여주는 이제 그리고 그 이게 클래스 내에 요 someone이란 메소드에 greet someone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그리트 썸, 요 system.out.println
여기서 이제 이 그리트 서먼이라는 메소드는 요 네임 스트링 서먼으로 받아들인 스트링 객체를 네임에다가 할당해주고 요 네임을 프린트 헬로우하고 그 이름 프린트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서 줄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그리트 서먼 그리트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지역 클래스로서 그 할당을 했죠. 그래서 헬로 월드 요 헬로 월드 타입 요 인터페이스 타입의 그 잉글리시 그리팅 잠재 변수를 해서 잉글리시 그리팅이라는 요 지역 클래스를 생성해서 요 객체를 할당했죠. 잉글리시 그리팅은 요 지역 클래스 객체예요. 그래서 자 근데 요런 지역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헬로 월드하고 이제 프렌치 그리팅을 하나 만들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 클래스를 얘는 안 만들었죠. 똑같이 이런 잉글리시 그리팅처럼 지역 클래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얘는 이제 보면 헬로 월드 잉 프렌치 그리팅에서 얘는 뉴 하면서 헬로 월드 요 인터페이스 타입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걸 그냥 구현을 해버렸죠. 이 익명 객체로 그냥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역 변수 프렌치 그리팅에다가 그냥 할당시켜 버렸죠. 그래갖고 네임에다가 뭐 이제 이게 불어인가 봐요. 그리고 그 이제 그리트를 구현했고 그리트 서먼을 구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들어가서 익명 객체로서 그냥 지역 클래스를 안 쓰고 그냥 익명 객체를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 객체가 일종의 지역 클래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스페니쉬 그리팅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익명 객체를 구현을 해버렸죠. 이것도 익명 객체를 구현한 거고 이것도 익명 객체를 구현해버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스페니쉬 그리팅, 프렌치 그리팅, 잉글리시 그리팅. 잉글리시 그리팅은 지역 클래스 만들어서 한 거고. 그래서 잉글리시 그리팅에서 그리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프렌치 그리팅에 그리트 서먼을 호출하고 스페니쉬 그리팅에서 그리트를 호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say hello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끝나죠. 이 메소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say hello라는 메소드 속에 보면은 이 지역 클래스 하나가 선언돼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클래스 대신에 이제 익명 객체 두 개를 가지고 프렌치와 스페니쉬는 만들어 놔버렸죠. 그래서 이제 메인 메소드를 집어넣어서 hello world anonymous 클래스에서 new hello world anonymous 클래스 만들어주고 my 앱에서 요 say hello를 호출합니다. 요 say hello를 호출하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say hello 메소드에 이제 돌아가겠죠. say hello를 호출하니까 say hello를 호출하면 이제 hello에서 요 English greeting new 하고 요 객체 만들고 요 객체 만들고 요게 실행됩니다. 요게 이제 실행되겠죠. 요게 say hello 메인 메소드 그 실제로 실행하는 그쪽이니까. 그러면 이제 English greeting에서 그리트 하면은 뭐 English greeting에서 그리트는 그리트 서만 해가지고 월드 하니까 헬로 월드가 돼버리겠죠. 그 다음에 그 프렌치 그리팅에 그리트 서만 하면 그리트 서만이 요거니까 요 그리트 서만에 프레드를 넣어줬죠. 프레드를 넣어주면 네임에는 프레드 나오고 살류트 프레드 이렇게 치겠죠. 그 다음에 스페니쉬 그리팅에서 그리트 부르니까 요 그리트에는 이제 그리트 서만을 호출하면서 문도 부르죠. 그러면 얘는 문도를 서만에다 네임에다 넣어줘서 올라 문도 이렇게 이제 짓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그 잉글리시 그리팅에서는 이제 그리트하면 헬로 월드 짓고 그다음에 이제 프렌치 그리팅에서는 그 솔류 살루트 뭐그 프레드 이걸 짓고 그 스페인이 그리팅 하면은 올라 문도 이걸 짓겠죠. 알겠죠? 여기 이제 익명 객체를 좀 더 이제 보여준 거. 이게 지금 아직 파라메터로 넘기는 거, 매개 변수로 넘기는 건 지금 안 보이는데 매개 변수에서 이걸 아예 적어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 메소드에다가 어떤 객체를 넘길 때 여기다가 아예 new 하면서 뭐 잉글리시 그리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매개 변수로 넣어버립니다. 이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를 매개 변수에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냥 저렇게 익명 객체 선언해가지고 메소드 호출하면서 집어넣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중첩 클래스, 중첩 인터페이스 그리고 무명 클래스 즉 익명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제너릭이나 혹은
스레드 이런 쪽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